간단하게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민법의 기초에서 맨 처음에 봤던 게 물건하고 채권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대항력 유무를 했는데 물건은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목적물이 넘어갔을 때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채권,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일단 뭐 임차권뿐만 아니라 채권 자체가 대항력이 없고요. 그래서 목적물이 다른 한테 양도됐을 때 보증금 반환해줄 의무는 임대인이야, 계속. 자, 처분 양도성인데 물건은 처분이 뭐하다고요? 자유로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건 들어갈 때는 뭐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는 양도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나오면 기본적으로 틀려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은 채무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사용할 때 그 목적물 유지 수선을 누가 하느냐 그 얘기인데 말 그대로 전세권 물건이니까 직접 지배합니다. 유지 수선도 누가 해줘야 된다? 전세권자. 그래서 그거 수선했다고 수선비, 즉 필요비 내놔라 청구할 수는 없죠, 여기는. 근데 채권자인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그 유지 수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임대인 쪽에서 해줘야 돼요, 소유자 쪽에서. 근데 안 해주니까 임차인이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거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차이점 가장 기본적인 거 보시고. 자, 이런 권리들은 자꾸 변동이 되더라고요. 이걸 다 묶어서 권리 변동. 그럼 권리 변동 모습은 세 가지. 자, 권리 발생하는 거, 변경하는 거, 소멸인데 그 중에 발생, 취득 중심으로 보자 그 얘기예요. 자, 권리 발생을 크게 무슨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거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무조물 선점, 낚시해서 붕어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선의 취득 같은 것들. 이것들이 원시 취득이고. 자, 승계 취득은 또 크게 두 가지. 이전적 승계와 무슨 승계? 이전과 설정.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이제 자꾸 나오셔야 돼. 이전은 권리 자체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고, 설정적으로 승계받았다는 것은 앞에 사람 권리는 그대로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승계받은 거지요. 그럼 이전 중에서도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무슨 승계?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나오지. 특정 승계, 포괄 승계. 그래서 매매 같은 것들은 이제 특정 승계, 상속 같은 것들을 포괄 승계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민법의 기초를 보셨고, 그럼 이런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권리 변동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니까 원인,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법률 요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인데 그 중에 뭐에 대해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법률 행위. 자, 기초적인 거니까. 자, 법률 행위 종류를 쭉 나눠보면 일단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것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 취소, 그래.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취소. 그 다음에 추인, 추인도 있고. 또 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어. 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단독행위가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고. 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몇 개? 두 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무슨 행위하고 채권행위.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물건행위. 물건행위를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처분행위.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 그럼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만 발생시키지 물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지는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임대차,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계약들이 채권행위, 즉 채권계약인데, 자, 요것들은 의무만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처분권이 없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 부동산 매매도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써요.
근데 처분행위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변동하는 소유권 이전 행위라든지 저당권 설정 행위 같은 것들을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준물권행위라고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럼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니까 뭐 없는 사람이 하면은 처분권 없는 사람이 하면은 그건 무효가 돼요. 이건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이쪽은. 그러니까 특히 저당권에서 이제 가끔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처분 그러면은 팔아 넘기는 것만 처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무슨 행위예요? 처분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자기는 소유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그 정도에서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보셨고.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법률행위를 배우시기 위해서 가장 큰 틀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걸 갖춰야 되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 순서는 뭐부터 검토하시고요? 성립도 검토하시고, 성립이 된 걸 가지고 효력을 검토하는 거예요. 여기 좀 빠졌는데 여기가 이제 성립 요건이 되고 여기가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요게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세 가지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자, 문제는 우리는 갖추지 못했을 때를 보게 되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를 했다. 이것은 무효가 되죠.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했다? 이건 취소 사유지.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첫 번째, 확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 순서대로 우리가 설명을 해 들어가면 되고요. 의사표시가 정상이 되려면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의사표시에서는 불일치할 때, 하자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거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시면 되죠. 목적부터. 자, 목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반사회적 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